안녕하세요. 풍수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안방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늑하고 편안해야 하는 안방은 집안의 안정을 이루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풍수적으로 음과 양의 의미로 봤을 때 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은은한 느낌으로 꾸며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가장 신성시되고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안방은 집안의 중심이 되는 곳이며 가정의 어른들이 거처하는 곳이라고 말하였는데요. 가정의 어른들이 생활하는 곳은 어때야 할까요? 가장 품위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죠. 하지만 안방을 풍수학적으로든 현대 심리학적으로든 잘못 만들어 두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안방에 필요하지 않은 여러 잡동사니를 두게 되면 집안에 질서가 없으며 안정이 생기지 않고 번영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집안에 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물건들은 지금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들어오고 번영과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안방은 위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누구든 이곳에 들어오면 안정감이 생기도록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왜냐면 안방은 집안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해 안방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구의 색상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어머니 품속처럼 편안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안방을 토행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토행과 수행의 연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침구 색상은 흰색이 좋습니다. 모고행을 의미하는 청색이나 차가운 계열은 가급적 피해주세요. 침구는 가볍고 두터운 것이 좋으며 단순하고 화려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침구는 단순하지만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락해야 합니다.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마무리를 뜻하기 때문에 수행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잠을 자는 방향입니다. 침대가 있든 없든 동일합니다. 절대 이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머리는 동쪽이나 남쪽을 두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북쪽은 피하시라는 거죠. 이는 굳이 풍수학을 따지지 않더라도 자고 일어나서 아침 햇살을 맞으면 세라토닌이 생성돼서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증가합니다. 또한 이는 우울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햇살이 밝은 성격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공기의 흐름상 먼지가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서쪽과 서북쪽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먼지가 많이 쌓이는 곳을 피하셔야 건강에 좋겠죠? 세 번째, 침구의 정돈입니다. 이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가르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회 연구에 의하면 백만장자들의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침구의 정돈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침구 정돈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약 300% 정도의 성취를 더 이루었다는 논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구를 정돈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아침에 너무 바빠서, 남편이 아직 자고 있어서, 얼른 아침 준비해야 해서. 이는 분명 잘못된 습관이고 부부가 부지런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침구 정돈을 해보세요. 아마 하루의 시작이 상쾌할 것입니다. 결국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안방에는 절대 차갑거나 날카로운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풍수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연구에서도 나오는데요. 심리학적으로 날카로운 물건을 자꾸 보게 되면 안정감이 떨어지게 되고 불안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안방에는 쇠붙이가 있으면 좋지 않다고 하셨고요. 안방은 무조건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일과 관계된 것과 심리적인 안정을 방해하는 어떠한 물건도 안방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잠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자야 보약이라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다섯 번째, 대형 거울입니다. 내 얼굴 크기만한 작은 거울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신을 다 비출 만한 크기의 거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울은 활동과 움직임을 말하는 화우행의 영역입니다. 잠을 자고 휴식을 말하는 수행의 영역과는 맞지 않습니다. 만약 거울을 여기 말고 절대 둘 곳이 없다면 거울을 벽 쪽으로 틀어두세요. 누웠을 때 거울에 자신이 보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서양에서도 거울은 영혼을 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영혼이 움직이도록 만든다는 말이죠. 꿈자리가 사나워질 수도 있으며 잠자리가 편안해질 수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소품이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복잡하고 어지러진 상태입니다. 안방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야 합니다. 벽에 걸린 장식품도 가족 사진이나 두 부부의 사랑이 담긴 사진 한두 개를 제외하고 없애야 하며 요즘은 휴대폰에서 충분히 알람 기능을 해주니 안방에는 시계도 없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이나 생명체가 안방에 있다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단순한 정서를 위해서 아주 작은 것으로 한두 개 정도 창가에 올려둔다면 모를까 큰 식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기 정화를 위해 놓은 건데 안 되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맑은 공기를 위해서라면 안방에 공기청정기 하나 두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화분이나 살아 올라가는 생명체는 모고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안방에서는 최악의 소품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이 외에도 불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치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방은 절대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가급적이면 쓰레기통도 침실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쓰레기통은 그 안에 쓰레기가 있고 쓰레기에 나쁜 기운이 붙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침실에 머뭅니다.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하시고 최대한 불결한 요소는 침실 밖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종교적인 물건이나 공포를 줄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기독교인이나 카톨릭 교인이시라면 십자가나 목주 정도, 불교의 신자이시라면 작은 염주 정도, 딱 이 정도까지입니다. 이 역시 부부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부부의 허락이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부적이나 무속적인 물건들은 절대 안방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풍수학에서도 서양학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또한 동물의 박제상 같은 소품들 안방에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림이나 사진들 이런 것들도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외에는 절대 안방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구 역시 굴곡이 많다면 너무 결단력이 떨어지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요. 너무 각이 졌다면 늘 다툼이 많이 생기고 타인과의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우리 인간은 뇌의 10%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지배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쌓여지는 이 부정적인 것이나 혼란스러운 것들은 여러분의 성격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또한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들의 약 90% 정도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무의식이 만들어낸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의식은 절대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과 느끼는 것들을 성공으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풍수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를 만든다고 하는 안방 풍수에 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였다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은 실용적인 풍수학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늘 모든 운을 다 얻어 모든 성취를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